자, 이번에 여러분들 교재 394페이지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는 게 나오죠. 자, 아까는 대지하고 도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건축물의 대지라는 게 전제됩니다. 즉 건축물을 이렇게 짓는 대지는 첫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안전해야 된다. 두 번째 200제부터 해산되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대지에는 공개공지라는 걸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의 안전,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 등 이걸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그랑 접하고 있는 이 도로는 도로를 어디다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대지와 도로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건축물의 대지야 그냥 대지가 아니라 건축물 있는 대지는 도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첫째, 건축물 있는 대지는 이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접한다는 게 이걸 말합니다. 도로랑 대지랑 접하는 게 이게 원칙은 몇 미터?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여기 2미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지 안으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 같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너비를 말합니다. 대지 안으로 다 버스가 들어갈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는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미러 사이가 보통 1800 내지 1900mm, 1800, 1900mm니까 약 2m가 약간 안 되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2m 이상을 접하라는 얘기는 대지 안으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너비는 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자동차만에 이용되는 도로는 뭐죠? 고속도로 같은 거. 그럼 고속도로 옆에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럼 고속도로 달려가다가 옆에 우리 집이 있다고 쑥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쑥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게 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 옆에서 언제든지 차량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할 겁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차량이 가다가 톨게이트로 나가가지고 다시 저쪽 길로 해서 일리 들어가게 되지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m 이상 접할 필요 없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그런 자동차 통행만에 이용되는 도로는 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외, 다음 같은 경우는 아예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거기다 써놔야 될 얘기죠. 첫째, 자동차만 통행되는 도로는 대지하고 접할 필요가 없단다. 또 하나, 거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단다.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단다. 또 두 번째가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지, 그 공지가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같은 게 있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공지가 있답니다. 이 공지라는 건 뭐죠? 빈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공지의 대표적인 게 거기 광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답니까? 대지는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자. 대지는 이게 대지랍니다. 그럼 이 도로하고 공지하고 대지하고 이렇게 쓰면 이 대지는 도로에 접했습니까? 접하지 않았습니까? 접하지 않았죠. 그래도 대지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공지는 건축이 금지될 것. 예, 건축물 지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런 공지하고 접한 대지는 설령 도로하고 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 자, 농막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죠? 우리 농지법에서 보면 이런 농경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도로는 이렇게 나 있다고 치자. 이건 도로야. 이건 도로고 이게 뭐죠? 농지입니다. 그럼 도로랑 접하지 않았는데 여기 농지가 이제 이렇게 필지들이 쭉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럼 이 중에 여기다가 뭘 짓는다? 농막을 짓는 것.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여기다 농막을 설치하는 것. 요거는 뭐랑 접하지 않아도 도로랑 접하지 않은 대지를 하더라도 농막을 설치하는 건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막 설치, 뭐 어떨 때는 허가하고 신고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것이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설치할 때는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것도 기억합니다. 이 농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실무할 때 좀 공부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농막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되잖아. 그죠? 그럼 자연인이 기구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농가주택 같은 걸 지어야 되는데 그 농가주택 짓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허가 받기가. 그때는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이 대부분이니까 그때는 농막을 지어가지고 사는 게 있습니다. 이 농막은 농지법이면 나오는 게 아니고 산지관리법에서도 농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꼭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에만 짓는 게 아니라 산림, 산지에서도 농막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농지법보다도 산지관리법에는 농막의 규모가 더 크게 질 수 있어.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나중에 농막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도로랑 접하지 않아도 그래도 뭐 한단다? 그 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강화된다는 건 그 맨 밑에 나오죠? 여기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된답니까? 원래 연면적의 합계니까 연면적하고 연면적의 합계는 좀 이따 다시 개념 정리가 나올 건데 이 연면적의 합계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의 대지 안에 건물을 한 개를 짓든 두 개를 짓든 세 개를 짓든 여러 개를 짓는다면 그 각각의 연면적을 합한 게 연면적의 합계입니다. 즉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물을 지었다 하들 때 그 건축물들의 연면적을 다 더한 것. 그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되는 거? 원칙적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러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답니다. 그때는 이 접하는 게 2m가 아니라 4m 이상을 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때 도로 너비도 원래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너비가 몇 미터면 됐죠?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면 됐었잖아. 그런데 일단 4m가 아니라 너비 6m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부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게 4m 이상을 접해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부터 이상 되는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큰 건축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라는 게 있단다. 그럼 이마트 같은 게 저기에 짓는다면 그때는 이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는 게 일단은 4m 이상을 접해야 되고 그때 도로 너비는 4m 갖고는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너비는 6m 이상이 된다. 규모가 큰 건축물이 될 때는 너비가 4m 갖고는 안 된답니다. 6m 이상이 된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첫째, 4m를 접한다는 얘기는 반을 잘라봐. 그럼 이게 2m고 이쪽이 2m죠? 그럼 이 2m라는 게 뭐라 그랬죠?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너비라 그랬죠. 그럼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2m가 만들고 2m는 뭐죠? 다시 차량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저 대지 안에 두 개의 자동차가 동시에 교차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m 이상은 접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때 6m는 뭐죠? 자, 최소한 차량이 지나가려면 우리 버스 같은 건 너비가 한 2m 30씩 돼요. 저 고속도로 같은 건 그 차선 있죠. 그게 한 2m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승용차는 몇 미터면 되죠? 너비가 최소 2m만 되면 차량이 한 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차선이 최소한 몇 개가 나온다? 최대 3개죠. 최소한보다는 최대라고 하죠. 차선을 6m라는 얘기는 2m, 2m, 2m에서 차선이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첫 번째 나오는 차선은 자동차가 일리 들어가기 위한 차선으로 쓰자는 얘기죠. 이마트에서 박앤세일을 한다. 백화점에서 박앤세일을 한다. 그럼 그날은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일리 들어갈 차들이 여기 줄줄이 쫙 뒤에 자동차가 이렇게 서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끝 차선은 일리 들어가기 위한 대기 차선으로 쓰고 가운데 차선은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쓰고 나머지 쪽 차선은 자동차가 반대 방향에서 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만들면 여기 자동차 통행이 그래도 원활합니다. 근데 이래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죠? 이마트로 들어갈 차들이 쫙 써 있다 보면 이 뒤에 있는 차가 이 뒤에 쓰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새치기를 해버립니다. 2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서 머리를 쳐박고 앉아있다? 여기다 대가리 이렇게 쳐박아 놓고 이렇게 뒤에 있는 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지도가 못 들어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서버리죠. 그러면 2차선만 밀리는 게 아니라 1차선만 밀리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차선도 밀리고 그렇게 심각하게 두 개 다 밀려버립니다. 아주 요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원래는 이쪽 차선은 여기 대기 차선으로 다 들어가기 위한 대기 차선을 쓰고 가운데 차선은 직진하라는 차선인데 새치기 차가 여기 서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 차선은 반대 차선에 오는 차들 이렇게 해서는 이때 너비가 몇 미터 된다? 6m 이상은 돼야 최소한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대뽀로 애운다고 해줄 게 아니고
4m라는 건 두 개의 차가 교차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지 너비가 돼야 된다 이 뜻이고 6m라고 하는 건 자동차가 세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너비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는 가능해져? 이게 4m가 안 되고 3m만 접하면요. 옆에 있는 대지 일부를 사가지고 조금 해서 넓히는 건 가능해. 그래서 4m 만드는 건 좀 땅 비싸더라도 옆에 있는 땅 좀 돈 더블로 주고라도 조금만 사면 4m 접하게 할 수는 있어. 이게 4m 접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대지 땅을 일부 사가지고 넓히면 되죠. 근데 문제는 너비 6m라는 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가 4m 도로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지으려고 땅을 샀더니 안 된대. 너비 6m가 돼야 된대. 그럼 6m 되려면 뭐 되죠? 2m짜리 도로를 저기 접해 있는 도로로부터 도로가 여기 있다면 여기 큰 도로가 원래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 이만큼의 땅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이걸 접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을 여기다 도로 내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단다? 이게 몇 킬로랍니까? 한 5km 된다고 가정하자. 그럼 5km 되는 길이에 1m씩 땅을 다 사가지고 도로를 넓힌다? 일반인 개인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어도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고 살 때는 너비가 6m 이상이라는 이 조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조건만이 아니라 조례에서 또 따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6m 갖고 안 된다. 여기는 8m 도로를 접해야 된다. 라고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가 가가지고 이때 접하는 게 이 건물을 이 땅에다 지으려고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요. 이 도로 너비가 현재 6m 밖에 안 되는데 이거로도 가능합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6m를 요구하지 않고 8m를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칫했다가는 또 이것만 건축법만 보고 샀다가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하는 건 4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 이 건축물이 뭐랍니까? 공장이랍니다. 그때는 공장일 때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이 아니고 공장은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너비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여야 합니다. 근데 거기 또 괄호 속에 들어있죠? 그 건축물이 뭐로 쓴답니까? 축사나 작물재배사 같은 거로 쓴다면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제외랍니다. 제외는 뭐죠?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크다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0 이상 된다 하더라도 축사나 작물재배사로 쓴다면 그때는 너비 6m 아닙니다. 그냥 원칙인 4m만 접해도 되고 그래도 4m 너비면 되고 접하는 것도 4m가 아니라 그때는 2m 원칙인 2m만 접으면 된다. 그건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그러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옆에 이제 뭐가 나오죠? 건축선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고 시험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건축선. 건축선은 뭐냐? 자, 그림으로 다시 그리죠. 여기 어떠한 도로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대지에다 건축물을 지는데 원래는 건축물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죠? 원래는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노란 선 있죠? 거기에 바짝 붙여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게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랑 대지가 접하는 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죠. 그럼 인도가 끝난데 거기에 바로 건물이 바로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차도만이 아니고 인도라고 해도 돼. 인도가 끝나는 부분에 바로 건물이 바짝 붙어서 그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더라. 원래는 이렇다는 얘기죠. 어디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대지들도 똑같이 바짝 붙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이렇게 지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뒤로다 더 물러나서 짓는 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뭐 여기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지었단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누구 맘이야? 건축주 맘입니다. 물론 뒤에는 일조권 확보를 해서 뒤에 북쪽 거기에 햇빛 들어오지 않는 걸 위해서 뭐 주거지역이나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 이해는 이렇게 밀려 짓는 건 건축주 맘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다?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거기까지 최대 지을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건축선이 노란 선이 아니라 건축선이 이렇게 빨간 선이 건축선이 돼가지고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건물 짓는다? 빨간 선 뒤로만 건물을 지어라 얘기입니다. 어디는 지을 수 없다? 요 노란 선까지 짓는 게 아니라 이 대지 안에 빨간 선까지만 건물을 지으랍니다. 그렇게. 그러면 요 노란 선에 짓는 게 아니라 빨간 선 뒤로만 지어야 되지
요하게는 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이런 공간을 남겨두는 건축선이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란 얘기죠. 원래는 노란 선이 건축선이야. 그래서 원칙은 이 건축선까지 건물을 지으라는 뜻이고 이 건축선이 노란 선이 원칙인데 이게 원칙인데 원칙이야. 예외로 뭐도 있단다?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이런 예외도 있더라. 요 예외가 빨간 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맨 밑에 그 예외 해가지고 첫째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건 2차적으로 본 거고 하늘에서 바로 땅을 내려다보자. 그럼 여기 뭐가 있죠?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럼 이 도로 너비가 있잖아. 이 너비가 건축법상 너비가 뭐라 부른다? 소유너비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너비 이걸 소유너비라고 하고 그럼 원래는 건축선 그 건축법상의 도로 너비는 원칙적으로 최소가 몇 미터죠? 4m 이상입니다. 즉 통과도로일 때는 이게 4m여야 되는데 현재 도로는 2m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원래는 4m 이상이 건축법상의 도로인데 2m밖에 안 된다? 이걸 뭐란다?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고 해서 소유 너비가 항상 4m는 아닙니다. 원칙이 4m죠. 뭐도 있었죠? 막다른 도로에서는 너비가 6m인 경우도 있고 2m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그 사정에 따라서 소유 너비는 달라지지만 통과도로라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과도로라면 원칙은 4m인데 현재 2m밖에 안 된다? 이걸 뭐라 본다?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라고 표현하고 이때 양쪽에 뭐가 있단다? 대지, 땅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에 대지가 있다면 그때 건축물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더냐? 원래는 어디라 그랬죠? 노란 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게 이쪽은 이쪽이고 이쪽이죠. 여기다 바짝 붙여서 건물들을 뒤에다 지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을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예외로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지 안으로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를 해가지고 이 빨간 선 뒤로만 건물을 져야 되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자, 아까 빨간 선 뒤로만 뭐죠? 여기는 짓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안에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뒤로만 이렇게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자, 말뜻을 보세요. 거기 뭐라 돼 있죠? 이때 원칙은 이 노란 선이 건축선이 돼야 되는데 노란 건축선이 아니고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이거는 소유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럼 원래 건축법상 소유 너비는 4m인데 현재 2m밖에 안 되는 도로라면 아직은 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니죠? 그때는 뭐가 건축선이다? 바로 요 빨간 선 요게 건축선이 되는 거지 노란 선이 건축선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왜 빨간 선이 되죠? 보세요.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럼 도로의 중심선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도로 가운데 중심선 소유 너비의 2분의 1 소유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인 만큼 물러난 선 그럼 소유 너비가 아까 몇 미터라고 했죠? 이거는 통과도로니까 소유 너비는 4m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 4m에 못 미치는 도로 현재 2m밖에 안 되잖아. 그럼 그 소유 너비의 2분의 1 하면 얼마가 되죠? 2m. 그럼 2m니까 여기서부터 도로의 중심선부터 여기까지가 2m. 도로의 중심선부터 여기까지가 2m. 이렇게 중심에서 소유 너비의 2분의 1씩 물러난 선, 바로 이 빨간 선. 이게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건물은 그 빨간 선 뒤로만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요 빨간 선과 빨간 선 간의 이 거리는 결국 몇 미터가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심선에서 2m, 2m니까 전체는 4m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됐습니까? 바로 소유 너비가 된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빨간 선과 빨간 선까지 거리를 소유 너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긴 최소한의 너비를 확보해 놓고 건물은 어디만 지으란다? 그 뒤로만 건물을 짓게 하면 나중에 현재는 2m밖에 안 되는 도로지만 나중에 도로를 넓히게 되면 어디까지 넓혀진다? 최소한 여기까지 빨간 선이 있는 데까지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는 넓혀야 되니까 최소한의 넓힐 장소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디에 건축물 짓지 말라? 여기 지금 이거 요 대지 안에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장차 뭘 만들 땅이라? 도로 만들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로 예정지로 일찌감치 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장차 도로 낼 땅이니까 미리 건축물 짓지 못하도록 건축선을 정해놓고
그 뒤로만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여기 도로에 대한 보상비 같은 거 돈을 주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저 도로를 땅을 사드리겠죠. 그래놓고 여기다가는 도로를 내버리면 건축법상의 최소너비인 4m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건물은 부시지 않고도 그 종전했던 이미 전원 이 건물들이 바로 도로상에 접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되더라. 그래서 원칙으로 다시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여기는 건물 짓지 못하게 한다. 이 파란 여기는 따라서 이건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하고 이건 일찌감치 뭐로 본단다? 도로 예정지로 보겠다. 도로 예정지지. 저건 대지 면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따라서 이 빨간 선이 이럴 때는 건축선. 자, 그런데 한쪽에는 뭐가 있답니까?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야. 이게 2m밖에 안 돼. 근데 이쪽은 뭐죠? 경사지가 있거나 하천이 있거나 또는 철도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는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경사지, 하천, 철도도 있고 이쪽에만 반대쪽에만 뭐가 났단다? 여기만 대지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어디가 건축선일까? 아까 같이 도로의 중심선부터 따질까? 아닙니다. 이쪽으로는 더 이상 도로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넓히자? 이쪽으로만 도로를 만들죠. 따라서 현재 도로가 2m밖에 안 된다면 이 경사지 등이 있는 경계선으로부터 소유너비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는 선. 그럼 소유너비의 수평거리니까 몇 미터죠? 이게 4m. 여기서부터야 요 경계선으로부터 4m만큼 물러나는 선, 요게 뭐가 된다?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에는 건축물 짓지 말라? 여기는 건물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어디만 짓는다? 그 빨간 선 뒤쪽으로만 이쪽으로만 건축물을 짓도록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결국 뭐 하는 거야? 장차 도로 예정지로 봅니다. 따라서 대지 면적에 그것도 포함시키지 않고 장차 도로 예정지 4m짜리 도로를 만들 땅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그 뒤로만 절한다. 따라서 이 빨간 선이 이럴 때는 건축선이 된단다라는 게 바로 소유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 두 가지 상황을 전제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고 거기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에 관한 거냐면 예를 들면 십자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죠. 근데 십자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요때 교차하는 두 개 도로 이 너비들 있죠. 이 두 개 너비가 8m 미만이고 두 개 다야.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의 너비가 둘 다 몇 미터다? 8m 미만이고 그때 교차하는 각도 요 교차 각도라는 게 이 각도를 말이고 요 각도가 다 몇 도? 120도 미만이라. 지금은 다 90도지만 다시 또 하나 그린 거 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때 요 둘 다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 너비가 둘 다 8m 미만이고 요 교차각이라는 게 이게 120도 미만일 때 여기도 당연히 이게 120도라만 이게 110도라고 하면 이게 110도라고 한다면 이쪽은 70도가 되겠죠. 합쳐서 180도가 되는 거니까 평이 되면 180도고 그때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70도, 여기는 110도. 이게 바로 120도 미만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요 모퉁이에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해서 선을 연결해버려.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똑같은 길이야. 그래서 연결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정 거리를 후퇴해서 똑같은 거리고 여기서부터 선을 연결해서 요 빨간 선 있죠? 빨간 선이 있는 안쪽에는 여기는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는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자, 자동차가 여기서부터 돌아 들어오고 돌아 나갈 때 요 뾰족한 쪽에다 건물을 쳐버리면 자동차가 들어올 때 여기 있는 차가 안 보여요. 요 꽃, 뾰족한 끝에 걸려가지고 보여서 이게 저 건물이 가로막아서 따라서 요 안에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건 이제 없어지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 못 짓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돌아 들어가고 돌아 나갈 때 아주 수월하고 원활하게 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일정 거리만큼은 여기는 건축물을 짓는다 못 짓는다? 여기는 건물 못 짓게 합니다. 도로 모퉁이 못 짓게 하죠. 그러면 자동차가 돌아 들어오거나 돌아 나갈 때 여기 건물들이 없으니까 부드럽게 나갈 수 있죠. 요런 걸 도로 모퉁이에서의 뭐라고 한다? 거리에 뾰족하게 각이 지냈다? 저렇게 뾰족한 거 있죠? 각. 그걸 뭐 한다? 자른다. 여기 자를 전자 자르고 제거한다 할 때 제거할 제자. 이걸 각, 전, 체,
라는 것이죠. 거리의 각진 부분을 자르고 제거한다. 가각전제라고 해서 여기를 깎아내가지고 여기는 건축물을 묻히게 하는 것들, 이걸 도로무통에서의 가각전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게 얼마까지 깎아낼 것이냐. 아까 여기 이렇게 끝에 뾰족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냐. 그걸 몇 미터까지 깎을 수 있느냐.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2미터, 2미터, 여기 어떤 때는 3미터, 3미터, 어떤 때는 4미터까지. 그래서 2미터, 각각 2미터, 2미터에서 선을 긋고 어떤 때는 3미터, 3미터에서 선을 긋고 어떤 때는 4미터, 4미터에서 선을 긋는 이런 식으로 2미터, 3미터, 4미터를 후퇴하는 이렇게 물러나서 건축물을 그 뒤로만 지게 하는 걸 도로무통에서의 가각전제라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몇 미터냐라는 거 이것도 계산한 법이 있는데 또 그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느냐? 안 외워도 될 겁니다.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한 번도 안 났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 번은 풀어드릴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한 번도 난 적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3번.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이란 말이 나죠. 그걸 한마디로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또 뭐에 관한 거냐? 자, 여기가 정상적인 도로라고 가정하죠. 그럼 정상적인 도로는 원래는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건축선이 어디죠? 당연히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 이게 건축선입니다. 그럼 건물은 이 노란 선 뒤로다가 건물 지으면 된다. 이게 도로니까. 그래서 도로가 이게 너비가 정상적인 너비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 되고 그래서 20m짜리 도로라고 하죠. 넓은 도로입니다. 그럼 당연히 건물은 이렇게 지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이 원래 건축선이니까. 그런데 아니래.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시, 특도, 시장운수구청장, 원래 허가권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시, 특도, 시장운수구청장. 이 말은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운수나 구청장들이 뭐 한답니까? 아니래.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뭐 한답니까? 건축선을 따로 이렇게 얘들이 건축선을 이렇게 뭔다? 이건 지정할 수 있는 이 건축선을 뭐라고 한다? 지정건축선. 아까 여기 있는 이 건축선들은요, 이것도 건축선인데, 당연히 빨간 선이 다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은요, 지정한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요럴 때는 이게 건축선이다, 요럴 때는 이게 건축선이 하고, 이건 법으로 지정한 법정 건축선이 되는 것이고, 이건 그게 아니고 특시, 특도, 시장구성이 따로 지정했을 때만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노란 선이 건축선인데 빨간 선으로 지정했을 때만 건축선이 되더라.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하고, 어떤 때만 간단다? 도로에 이건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해서 필요할 때, 무슨 지역에서는 여기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도시지역에서는 최대 몇 미터까지 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요 길이가 이게 최대 이게 4m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내에서 특시, 특도, 시장순위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만 지정하는 게 원칙이고, 이건 그때 몇 미터까지? 4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번화가 있는 지역 같은 데 가보십시오. 도로와 대지가 접한 데다 바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뒤로다 물러났는데, 이게 하나의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쭉 대지에 진 건물들이 쭉 있는 것들이 연달아서 쭉 저렇게 다 후퇴한 경우가 있어, 건물이. 그래서 이 빨간 선 뒤로만 각 대지마다 건물들이 이렇게 지게 하고, 여기는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보통 지정건축선에 의해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때는 정상적인 도로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도로로 넓힐 필요성이 없는 땅입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건 이거는 뭐 한단다?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는 것. 대지 면적에 포함돼. 그럼 아까 요거 깎여나간 여기서 가각전제한 거 있죠? 이것도 대지 면적에서 이것도 제외합니다. 원래부터 도로 예정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거는 도로를 더 이상 넓힐 건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는 포함된다라는 게 요 지정건축선에 따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요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때 지정건축선은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최대 몇 미터? 4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도록 하죠. 그럼 밑에 4번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나오는데, 그 대지안의 공지는 뭐냐면, 이건 어떤 일정 건축물은요, 요 건축선 바로 붙여서 짓는 게 아니라 건축선으로부터 또 일정 거리를 더 띄운 후에, 요거 더 띄운 후에 그 다음에 건물질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대지와 대지 간의 경계선 있죠? 그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요 뒤로만 건물자라 이처럼 그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에서도 일정 거리를 더 띄워서 그 뒤로만 건물자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더 띄워서 건물자라 이걸 대지 안에다가 건축물을 짓지 않는 빈 땅을 둔단다. 대지 안에 아까 건축선 말고도 더 들어가서 건물짓게 한다. 도로와 그 대지와 대지끼리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더 띄워서 짓게 한다라는 걸 대지 안에 일정한 공지를 남겨둔다라는 대지 안의 공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이 없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죠. 자, 마지막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은 무슨 말이죠? 자, 이건 이제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고 이제 측면에서 보도록 하죠. 옆에서 봅니다.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고 가정하죠. 이게 도로고 이게 대지입니다. 이게 이쪽 위에가 대지, 도로는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운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양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략 그리죠. 자, 근데 여기에 뭐였단다? 건축선의 수지면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죠. 아까 도로로부터 건축선의 수지면이 안으로 더 밀려 들어갔어. 그럼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 건축선의 수지면이라고 하고, 그럼 건축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죠?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물이나 담장도 포함해서 건축물이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아까 여기도 건축선이 있으면 건축선 뒤로만 져라 그랬으니까 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짓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넘어버렸어? 여기가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버렸잖아. 이렇게 지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는 괜찮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디는 괜찮답니까? 지표 아래 부분. 여기는 땅 밑에는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버렸죠? 그래도 여기는 괜찮다라는 거. 따라서 원칙은 건축물이나 담장은 이 건축선의 수지면 빨간 선을 넘는 이쪽으로 도로 쪽으로 넘는 이거는 안 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는 넘어도 괜찮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게 첫 번째. 따라서 지표 아래 부분은 괜찮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제는 원칙으로 한번 보자. 원칙은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선에 건축선이 있는 게 원칙이죠. 도로와 대지가 접하는 건 이게 건축선이죠. 원래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건축물을 지려면 건축물은 그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지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출입구가 있을 거고, 출입구 또는 위에 창문 등이 있을 겁니다. 출입구나 창문이 있죠. 근데 이러면 출입구나 창문을 지금 뭐 했습니까? 열고 닫을 때, 열고 닫는다는 건 개폐, 열고 닫을 때는 이렇게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틀리고,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입니까? 도로면으로부터, 도로면이요? 대지면 하면 안 돼요. 대지가 아니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되는 부분? 4.5m 이하 되는 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되는 이 부분에서는 출입구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출입구나 창문을 이렇게 밖으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가 무슨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들 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터널 같은 거 많이 지나가잖아. 그 터널에 보면 뭐라 돼 있죠? 통과 높이라고 써 있고, 통과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4.5m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어떤 짐 같은 걸 싣고 통행할 때 통과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얼마란다? 4.5m가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그럼 4.5m라는 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최대 높이다 보니까 출입구나 창문을 밖으로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지나가다 이 출입구나 창문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밖으로 이렇게 설치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게 됐죠. 그럼 어떻게 설치하라는 얘기야? 이때는 출입구나 창문을 옆으로 밖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바깥쪽으로 당겨서 여는 건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어디까지만? 도로면으로부터 4.5m까지만입니다. 그럼 4.5m 초과되는 이런 부분은 뭐든다 넘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부딪힐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4.5m 이하만 이렇게 출입구나 창문이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안 되지 4.5m 초과되는 부분은 열었을 때 넘어도 괜찮다라는 거 4.5m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뭘 가는 거? 바로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건축선에 관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399페이지에 가보시면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참 잡다한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상당히 잡다한 것들입니다. 그중에 조금만 더 보자. 401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라는 게 뭐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건축물을 지을 때 찍어 누르는 그 무게들 있죠. 그때 첫째는 자체 하중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 자체에 무게가 있죠. 근데 그 무게가 1층에 있는 벽이나 또는 기둥 등이 그걸 견디지 못하면 뭐한다? 당연히 붕괴되는 거죠. 또 구에 물건들이 실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건물만 짓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의견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가죠. 거기다 또 똥개 무게, 여러분들의 그 육중한 몸무게가 또 건물 위에 들어찹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차서 찍어 누를 때 이걸 적재하중이라고 하고 그 적재하중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또 눈 같은 게 오면 저 위에 눈이 쌓이죠? 적설하중 그것도 버텨야 되고 또 풍압 아주 고층 빌딩 같은 건 옆에서 부는 바람이 있죠. 이 바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풍압을 견디지 못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건축물의 구조 내력이라는 뜻이죠. 이때 내력이 뭐죠? 견딜 내자 힘 역자잖아. 즉 구조적으로 힘을 견뎌내는 구조로 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힘을 견뎌야 된다. 이게 건축물의 구조 내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구조 내력이라는 걸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물의 설계자.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있죠? 그 설계자가 바로 이런 구조 기준 등에 따라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할 때는 설계자가 이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어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런 밑에 열거된 건축물들 그 건축물은 그 건축주가 뭐하러 갔을 때 그 착공 신고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건축물은 건축주가 착공 신고하러 허가권자한테 갈 때 뭘 가야 됩니까? 설계자한테 가가지고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뭐 할 때 건축물 짓겠다고 착공 신고할 때 누굴 찾아간다? 설계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서류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더라. 요거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하고 나오는데 그때 거기에 다만 거기는 안 써있지만 제가 아마 책에 다시 개정된 게 들어있다 그래서 그래서 개정된 건 아마 이번 5월 중순경이면 기본서 개정된 내용이 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 파일로 다 해가지고 그 수정표 올라갈 겁니다. 그때 보시도록 하고 자, 그 중에 다만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안 해도 됩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새로 개정된 내용이고 그때 표준 설계도서가 뭐라고 그랬죠? 건축물을 짓는데 어떤 식으로 지면 이런 식으로 지면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절약이 될 수 있더라. 즉 샘플, 흔히 말하는 샘플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샘플대로 짓는 거. 즉 주택을 질 때는 이렇게 짓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상가 질 때는 이렇게 짓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것이 축적된 자료에서 샘플대로 짓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샘플대로 짓는 걸 뭐란다? 그게 바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 전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따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뜻이죠. 그럼 어떤 건축물들이 원칙적으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첫 번째, 층수가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층수 2층 이상부터는 구조안전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 나무로 만든 목구조 건축물은 2층부터 아니라 3층 이상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되죠. 두 번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들. 이것이 구조안전 확인. 또 그때 창고나 축사나 작물재배 회사 같은 건 구조안전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축사,
창고, 축사, 작물재 회사 구조안전 확인 안 해드린다. 세 번째, 높이는 13m 이상 되는 건축물. 처마 높이는 9m 이상 되는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는 10m 이상 되는 건축물. 우리 특수구조 건축물은 20m 이상부터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는 건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되는 건축물. 또 그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를 명으로 정하는 그런 건축물들. 더 나가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 그 연면적이 5,000제곱 이상인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것들. 또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아까 나왔었어. 그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차양고로서 외벽의 중심선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라는 게 있었죠. 또 특수한 설계나 시공이나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 그때 기둥과 기둥 사이는 아까 10m 이상이니까 20m 이상이라는 특수구조 건축물은 여기서 제외돼. 기둥과 기둥 사이는 20m 아니라 10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마지막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작년에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났는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렇게 내지 않고 다세주택하고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다세대는 뭐에 속하죠?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 적도 작년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안 내고 다세주택 이렇게 싸가지 없이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오죠? 2층수부터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 중국 특단공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단다? 2층 층수는 2층 이상 연면적은 그래서 2층 연이 그래서 2층 연이 높 1.3 높이는 13m 처구 처마 높이는 9m 처구 기기 10 기둥과 기둥은 10m 그 다음에 기기 10 중국 특단공 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그래서 모래자만 따가지고 어떻게 한다?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 중국 특단공 이렇게 일단은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니까 작년에 이미 한번 출제됐지만 그래도 잘 나니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처럼 구조기준 등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시에 이런 건축물은 뭐 한다? 지진 안전 확인도 해야 되는 건축물들입니다. 그래서 구조기준 등에 따른 이런 건축물은 전부 다 또 지진 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만 아니라 대수선할 때도 지진 안전 확인 서류 같은 걸 제출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에 건축물의 내진 등급의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등급을 설정하는 것도 그냥 한번 보시고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것도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맨 밑에 건축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설계자가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고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더라. 어떤 것들이죠?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용 건축물, 준다중용 건축물, 그 다음에 3층 이상이 필리티 형식 건축물. 그 4번 다음에 하나가 추가됐어요. 4번이 뭐죠? 준다중용 건축물. 그럼 5번이 거기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5번을 6번으로 바꿔버리고 그 4번과 6번 사이에 5번 하나 추가됐는데 그게 뭐죠?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라면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란 말로 이걸 동그라미 5번으로 추가라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설계자 마음대로 설계하지 말고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되는 건 그런 건축물들은 첫째 6층 이상 되는 건축물은 다 그렇게 하라. 용도와 관계없어. 6층 이상 건축물 다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하라. 다중용 건축물, 준다중용 건축물 다 해. 그런데 새로 하나 들어간 게 3층 세대는 필리티 형식. 필리티 형식이 뭐라고 그랬죠? 필리티 형식의 건축물. 바로 밑에가 이렇게 기둥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들. 이렇게 기둥만 당그러내 되어 있는 이런 건축물들은 뭐가 문제되죠? 나중에 이 건축물들이 이번에 지진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죠. 포항 쪽이죠. 포항에 지진 났더니 이 필리티 형식 건축물들 뭐였죠? 이게 전부 다
금이 가거나 아니면 붕괴돼가지고 위에 건물이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필리트 형식의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완화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았었는데 이거 그렇게 진 게 자꾸 많아졌거든요. 완화시켜주니까. 그런데 완화시켜줬더니 문제가 뭐다? 지진이 한번 흔들어버리면 가장 취약한 건축물이 바로 필리트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지진을 버티게 하기 위해선 요 필리트 부분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지진이 흔들어제껴도 이게 붕괴되지 않도록 필리트 부분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설계하는데 몇 층 이상짜리? 3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이게 필리트 형식으로 되는 건축물들은 뭐가 필요하다?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는 게 새로 신설에서 들어갔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거실 및 직통 계단부터 나오죠? 그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